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비대면 시범과외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이 과외를 구하실 때 시범과외를 피해 가실 수 없는데요. 이때 막막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알려드리고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비대면 과외는 코로나 이후로 약 4년차 진행하고 있고 총 과외 경력은 10년차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10명 넘게 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명 넘게 모두 비대면으로 과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지루하지 않게 학생 콩키가 오른쪽 밑에 고양이가 있는데 콩키와의 시뮬레이션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과외 타임라인입니다. 시범과외는 이렇게 총 5가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학생들에게 질문할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해야 할 것들, 그리고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과정, 그 이후에 학생과 약속하는 과정, 또 마지막으로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알아볼 텐데요. 학생들에게는 먼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선생님이 어떤 것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학생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먼저 와야 좋습니다. 학생은 비대면 과외를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본인의 의지일 수도 있고 어머님의 적극 권유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성인인 저희들보다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떨리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과의 소통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그 앞으로의 과외에서 가닥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의 성향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볍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의 간단한 개인정보를 얘기를 하고, 아니면 MBTI, 뭐 현재 관계 등을 이야기해주면서 콩키한테도 물어보고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은 학교를 다녀.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은 수업을 들은 적도 있어서 교수님이 쌍둥이냐고 할 때도 있어. 콩키는 형제가 어떻게 돼?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콩키는 MBTI가 어떻게 돼? 어, 선생님은 무슨 MBTI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볍게 서로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처럼 그렇게 대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 관련 질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먼저 국영수, 사과, 예체능 중 어떤 과목이 제일 좋고 어떤 과목이 제일 싫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키는 어떤 과목이 제일 좋니?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학생의 이과적 성향, 문과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콩키가 수학이 제일 좋아요 라고 답을 했는데 그때 국어는 제일 싫어요 라고 답변했을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콩키는 이과적인 성향의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콩키처럼 이과적인 성향의 학생일 경우에는 그 영어가 국어가 싫은 이유가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범과에서 풀어줄 문제는 빈칸 추론이나 혹은 뭐 순서 문제 같은 논리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문제들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콩키 말고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국어나 영어가 가장 좋다고 하는 학생들은 영어에서 추상적이지만 재미있는 내용의 지문들에 재미를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미있는 내용의 지문으로 시범 수업을 해주세요. 반면에 이제 다 싫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이겠죠? 저는 이제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시범 과외를 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아니면은 다 공부 얘기를 하기 싫어한다 하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물어보면서 과외할 때 어떤 것을 선생님이 이제 한마디로 떠먹여 줄 수 있는지, 나와 과외를 하면 이제 어떤 점은 그래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싫은데 낮은 등급이고 의욕까지 없으면 사실 수업하기가 쉽진 않죠. 하지만 이제 공부가 싫고 낮은 등급이지만 수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라서 비대면 과외를 이제 하겠다고 시범 과외 온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어와 독해를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체크를 어떻게 진행할 거다 하면서 학생의 의지를 이제 확인하고 함께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내신만 따자 한 약속한 뒤에 내신이 이제 나한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선생님의 경험을 좀 얘기하고 또 아니면 비슷한 학생들을 어떻게 뭐 예를 들면 9등급
형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단어를 매일매일 외우니까 3등급까지 가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풀어주면 또 좋습니다. 이제 학생이 뭐가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콩키가 수학이 좋다고 했고 공부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고 가정해 볼 경우에는 이제 관심 있을 만한 나, 즉 선생님의 특성을 어필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치과대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과를 나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콩키와 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과학 쪽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과학에 관심이 있는지 또 생물에서 뭐가 흥미롭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보면서 공통점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어떻게 영어 과외를 진행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것은 이러이러하다 말하는 시간입니다. 영어 과외를 어떻게 진행할지 학생에게 설명할 때에는 모의고사와 내신을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제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수업할 때 또는 내신을 수업할 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이제 콩키 학생이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제 소개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학생에게 선생님은 모의고사랑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다르게 진행할 거야.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콩키가 모의고사 대비를 하게 될 텐데 내신을 한 3주나 한 달 이렇게 잡아서 내신 대비 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다르게 진행하려고 해.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랑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선생님과 콩키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먼저 이제 모의고사 커리큘럼에서는 선생님이 콩키에게 해줄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서 유형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답을 잡는 것에 있어서 학생이 답을 찾을 때 이러한 근거로 잡았으면 맞았다. 아니면 어떻게 답을 잡아야 한다. 아니면 어떤 점이 부족하다라고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역할을 해줄 거야. 그런데 이제 내신 대비 과정에서는 그 학생인 콩키가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이제 내신은 크게 단어 암기, 본문 암기, 또 문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어 암기와 본문 암기는 특히 콩키가 해야 할 부분이 많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신에서는 특히 수업 일수와 시간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나눠지는데 내신은 먼저 이제 학생의 수업 시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뭐 2시간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 이제 시수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고 내신은 자료를 제작해서 숙제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자료 제작에 관련한 팁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숙제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고 숙제 체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또 이제 문법 수업의 경우에도 시수가 적으면 문법 수업을 충분히 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이 관련 EBS 강의를 무엇을 들어오는 것이 숙제인지 이렇게 같이 체크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시수가 많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차례로 이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제 내신에서 단어 암기, 본문 암기, 문법도 이제 함께 다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제 문법을 설명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도 실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본문 암기도 함께 체크를 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 암기 해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그젠포유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북에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채울 수 있는지 확인을 수업 시간에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때 같이 어법을 설명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 암기 체크까지 다 진행을 하는 것도 이제 그 시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한테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보여주고 하면 좋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실제로 모의고사의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저는 먼저 시범 과외를 30분 정도로 잡고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앞에 과정을 다 진행했을 때 문제를 뭐 적으면 한 문제, 또 아주 많다고 하면 3문제 정도 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시범 과외에서. 그래서 서로의 소통이 되는지, 이제 서로 스타일이 파악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굳이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도 그 학생인 콩키도 저와 교감이 된다면 충분히 과외를 결정할 수 있는 느낌이 왔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 문제를 선별하는 과정을 앞에서 파악한 학생의 문과 이과적 성향도 고려를 하고 또 이제 하기 싫어하는 성향도 고려를 하고 이제 등급까지 고려를 하면 좋습니다. 등급을 알 때에는 이제 콩키야 너는 몇 등급이야? 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제 사전에 학부모님과 상담을 해서 알아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알아내지 못했다면 이제 선생님은 콩키의 등급과 상관없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선생님이 수업하는 학생 중에는
되게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올라간 친구도 있어. 라는 말로 이제 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많이 부끄러워할 경우에는 아까 좋아하는 과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물어보고 아니면 취미 같은 것을 물어봤을 때 그래도 공부 의지가 있는 학생인지 없는 학생인지 정도는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유추하고 따로 질문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제 콩키가 1, 2등급이라고 대답을 했거나 어머님이 알려주셨을 경우에 콩키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겠죠. 그리고 또 이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도 이런 유형이 좋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줘야 할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논리적이고 난이도가 있는 빈칸과 삽입 문장 유형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독해와 단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면 논리 구조를 좀 잘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풀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답의 근거를 설명하라고 한 뒤에 굳이 어려운 문장이나 단어를 몰라도 이제 근거를 찾는 힌트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빈칸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삽입 문장에서 잡을 수 있는 뭐 연결사 힌트라든지 그래서 그런 내용 관련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이 3, 4등급의 경우에는 주장이나 요지 유형의 문제를 풀리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가 3등급에서 4등급이면 공부에 의지는 있지만 자신감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범 수업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유형이지만 그 주장과 요지 유형 문제는 좀 패턴화된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시간을 더 빠르게 단축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장이나 요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의 근거가 그 본문 안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죠. 또 이제 마지막에 좀 근거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를 눈으로 보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면 콩키도 수업 의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또 수업에 대한 흥미가 생깁니다. 또 학생이 5등급 이하이거나 공부에 흥미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더 패턴화된 풀이로 이제 기계적으로 풀 수 있고 원래도 맞출 수 있는 문제지만 모아서 풀면 이렇게 이런 규칙이 있구나 패턴이 쉽게 보이는 이제 목적과 주장, 세부 내용 문제들을 풀면 좋습니다. 목적 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이제 글의 유형이 편집글이죠. 그래서 따라서 편집글의 특성상 서론이 존재하고 본론이 등장할 때 항상 등장하는 특정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들을 좀 보여주고 이러한 기계적인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이게 답의 근거다라고 보여주면서 수업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풀이에 꼭 모든 단어를 알아야 하거나 모든 문장이 독해가 잘 되어야 풀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런 요령들도 있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자 하는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의 시범과외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의 약속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학생과 약속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의 의지가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노력보다도 정직함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제 학생한테 강조를 저는 하는데요. 저는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보다도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데, 제 영어는 비대면으로 과외를 할 때 단어 숙제, 독해 숙제, 뭐 문제풀이 숙제 등을 검사할 때 학생이 정직하지 않으면 이것을 속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대면과의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돈만 받으면 되지 학생이 잘못한 거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께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경험상 학생이 성적이 오르고 저를 잘 따라줘야 수업을 또 오래 지속할 수도 있고 제 수업에 이제 집중하고 숙제를 잘 해와서 이렇게 실력이 끌어오르는 걸 보는 게 저에게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학생을 가르쳤을 때는 1년 정도 과외를 해도 학생 실력이 제자리이고 아무리 저를 속인다고 해도 결국에 티가 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단어 시험에 있어서 잘 맞췄는데 다시 또 등장하는 그 본문에 단어가 등장했는데 모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티가 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단어 하지만 이제 대면 과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잡을 수도 없고 그 단어를 베꼈지 또 답지를 베꼈지라고 함부로 질문하는 것도 또 실례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학생과 미리 약속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학생에게 노력을 해줘. 너 선생님이랑 수업하려면 노력해줘야 돼 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뻔한 얘기죠. 하지만 선생님이랑 하나만 지켜줘. 정직하게만 하면 돼 라고 하면 아이들도 약간 눈을 반짝이면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학생과 시범 과외 마무리가 좋은 감정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콩키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콩키는 보통 고민을 해요. 고민하다가 숙제 잘해오기?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보통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정직하고 선생님 카톡에 답을 잘해주면 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것만 지켜주면 콩키와 수업을 즐겁게 진행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이제 랜선 약속까지 받아내면 이게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콩키와의 수업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후에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죠. 바로 학부모님과의 통화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전달드리는 것보다 이제 한번 통화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에 대해 제가 파악한 바를 전달해 드리고 또 수업을 할지 언제까지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수업 때 파악한 이제 학생의 성향이나 실력 수준 그리고 또 장점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을 얘기한 후에 부족했던 점을 언급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고 이런 점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저의 학생을 가르치던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제 경험상 그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또 이 과외를 할지 말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 아이와 상의하고 수업을 할지 말지는 빠르게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외를 한 선생님에게 그 결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꼭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어머님 콩키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어는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서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콩키의 장점은 좀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서 또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숙제를 내면 잘해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소 좀 의지가 부족해서 수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제가 모든 것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능동적인 그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콩키와 비슷한 학생을 가르쳤었는데 좀 이제 항상 숙제는 굉장히 잘해오는데 의욕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욕이 왜 없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수업을 해보니까 그 공부를 한 게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유형별 풀이를 진행하다가 회차별로 풀리는 것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의지가 없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1회차, 2회차 푸니까 몇 등급이고 몇 점이고 이게 계속 눈으로 보이니까 점수가 눈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건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 맞추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의욕을 끌어올리는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과생이어서 콩키와 같은 이유로 영어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좋아하지 않았어서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이렇게 저랑 좀 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랑 숙제를 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이제 콩키의 마음도 잘 알고 그래서 재미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외 시간을 정하는 중이라서 제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찍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편하게 잘 상의해보시고 내일까지 수업 여부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범과외 타임라인을 따라왔는데 여러분의 과외가 이 영상을 보고 꼭 성사되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좋은 과외 꿀팁들을 들고 오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